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40회 취업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랑킴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고.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만나서 네. 회의를 하고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유랑님께서 잠이 드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피곤하신가 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요. 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새벽까지 일을 하시다가 네. 또 뻗으신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중간에 오실 수도 있고 뭐 오늘 목소리가 끝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직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따 천천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근황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황 있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근황이어가지고 네. 다른 분들 먼저 얘기해 보시죠.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 아닐까? 그래요? 아, 그런가? 저는 네. 맛있는 양고기집에 갔다 왔어요. 저도 양고기 먹었는데. 진짜요? 네. 양고기 맛있어요? 근데 그 흔히 생각하는 양고기는 이 꼬지에 끼워져 있고 양꼬치. 양꼬치 네.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화로에 구워 먹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칭기즈칸 이런 거요? 맞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삿포로 가서 네. 진짜 맛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더 맛있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갔거든요. 네. 가보니 그 미쉐린 딱지가 몇 년치가 붙어 있고 블루리본도 같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막 믿는 편은 아닌데 네. 제 입맛에도 맞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게 이름을 말해볼게요. 어디 있는 거예요? 홍대에 있고요. 홍대에 본점이 그래? 있고 네. 그 분점들도 있어요. 네. 이치류라는 곳인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유생님은 몰라요? 몰라요. 꼭 가보세요. 냄새가 좀 안 나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가면은 양파랑 파랑 무제한으로 막 주시고 네. 그 가운데에서 부위별로 팔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냄새가 안 나면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랑 뭐가 달라요? 육즙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맛이 좀 다르죠. 양 특유의 맛이 호인가 보네. 저는 약간 불호에 가까워서. 그래요? 네. 진짜 맛있는데 양고기. 양고기 진짜 난 맛있는데. 몰라. 그 맛을 잘 몰라. 뭐 아는 맛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양꼬치를 먹다가 개 맛있네? 하고 엄청 먹었다가 그날 새벽에 다 개워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향이 지독하더라고. 근데 아마 양꼬치의 고기랑은 네. 다를 거예요. 프렌치렉 드셨나요? 양갈비? 네, 맞습니다. 갈비인가? 그게? 갈비도 양갈비. 먹고 네. 꽃갈비살 뭐 이런 것도 먹고 갈비살. 갈비살도 먹고 부위별로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먹어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 프렌치렉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뭐라고요? 이치랩? 이치류. 이치류. 인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치니산 할 때. 그게 그거보다 맛있다고요? 그 징기스칸? 제가 삿포로 가서 먹었던 양고기에 비견될 만한 맛이었습니다. 그 삿포로의 양고기의 질이 되게 좋다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와 비견될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가보시라. 라고 추천드립니다. 유생님 좋아하시니까 가봐도 되겠네. 네네. 저 양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회식을. No. 아니 다르다니까. 네? 달라요. 한 번쯤은 먹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음.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공감을 잘 못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정말 지내셨나요? 별거 없는 근황이군요. 제 중요한 근황이 있습니다. 네. 맞죠? 광고 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 제가 그 넷플 연가라는 플랫폼에서 그 모임을 열게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얘기 드리려고 저희 사상검증구역 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그 방송처럼 각자의 사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인데 우와 재밌겠다. 정치, 네. 젠더, 계급, 윤리 이렇게 4번 만나서 음. 그 키워드에 맞는 얘기를 영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각 회차별로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자칫하면 조금 싸움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중간에서 제가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는 모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네. 넷플연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그쪽에서는 본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빈둥으로 치시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상검증구역을 검색하시면 아마 모임이 하나가 뜨지 않을까. 장씨로. 네, 장씨. 거기에 그 소개 또 저희 팟캐스트 언급 좀 해봤습니다. 진행자다. 네. 약간 이렇게 써놔가지고 네. 신뢰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뭐 기획서를 써서 하면은 열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심사 과정이 있고 뭐 면접도 보고 그럼 커미션을 뜯으세요? 그거를 봤죠. 받아요? 모임을 진행하는 비를 봤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진짜? 네. 하지만은 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쵸.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시도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뭐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면 네. 없어질 수도 있는 모임이긴 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 사상검증구역 매니아층들을 노리고 있다. 그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가 아니죠. 그 저희 정치편 네.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맞아요. 찾아보시길 약간 그런 질문을 바랍니다.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제 근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근황이었네요. 네. 네. 앞 사람과는 조금 대비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람의 근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하게 근황이 없긴 한데 네. 재밌는 외국 드라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데 네. 메리 앤 조지라는 메리 앤 조지. 네. 시대극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유명하진 않은가 본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내용인데 네. 메리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둘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름이 조지야. 근데 이 잘생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근데 하필 왕이 남색가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왕한테 데려가다가 놓고 꼬셔가지고 음.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화 기반이거든요. 실제 역사 기반이래요. 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메리 앤 조지. 네. 몇 화죠? 제가 한 2화쯤 보고 있거든요. 근데 9화인가? 그러니까 주된 갈등이 뭐예요? 근데 하필 그 왕한테 네.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권력이 주예요? 아니면 퀴어가 주예요? 권력이 주긴 한데 거기에 이제 실제 역사에 그런 게 있었다니라는 흥미로움이 있어요. 메리가 야망가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하필 조지는 그런 엄마의 그런 권력에까지 부응하지 못해. 그래서 힘들어 하긴 하는데 네. 또 자기도 어떻게든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웨이브를 구독해야겠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메리 앤 조지. 좋습니다. 근황 토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벌써 네. 끝나나요? 한 명이 없어서 단촐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취합편의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쓴트님입니다. 네. 저는 음악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취향을 좀 듣고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음악 취향은 상당히 많이 발언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요새 자주 듣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여러분의 음악 취향이나 스타일은 들어본 적이 많이는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오늘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듣고자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음악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냐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몇 가지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네.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학창시절에 MP3를 소지했던 기억이 있다. 있지.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저는 굉장히 일찍 샀습니다, MP3를. 언제 사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남들이 다 없을 때 샀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아이리버? 아이리버 중에 카메라 있는 MP3가 있어요. 카메라요? 네. 그 당시에 거의 혁명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핸드폰보다 화질이 좋은 카메라가 MP3에 달렸었어요. 몇 메가짜리였어요? 256하고 512가 있었는데 맞아요. 제 거는 아마 256이었던 것 같고
너무 뒤처지셨네. 아. 저는 16메가짜리부터 샀었습니다. 진짜요? 네. 16메가는 조금 한 8곡밖에 안 들어가는 제가 거. 졌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그럼 사진을 찍으면 어디로 연동이 돼요? MP3 안에서 볼 수가 있지, 화면으로. 그래서 그게 약간 뭐라 그러냐, 춘건 있죠, 춘건. 네. 먹는 거. 네. 그거 같이 생겼어.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춘건에 오른쪽에 뭐 이렇게 카메라가 튀어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네. 그걸로 막 애들 찍고, 그 다음에 MP3로 음악 듣고, 당시에 겨우겨우 졸라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유생님은요? 저는 중학교 때 네. 친구가 산 걸 보고 따라 샀죠. 네, 그래서- 16메가짜리. 네, 16메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년생인 건지 모르겠어요. 유물인데 유물. 네. 16메가에서 차곡차곡 이제 그 메모리를 올려가면서 네.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럼 16메가면 몇 곡 들어간다고요? 당시에? 8곡도 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 내가 듣는 곡으로만 MP3를 구성해야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아끼는 것들만 남겨두고 맞아. 그래서 그랬던. 그런 맞아요. 재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뭘 넣어놓지? 이런 매번 재미가. 업데이트하고 리스트 바꾸고. 맞아요. 나만의 약간 플레이리스트 꾸리고. 그쵸. 그거 소리바다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시간에 그 공용 컴퓨터, 학교 컴퓨터로 막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전 그러진 않았어요. 불법.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아이팟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네. 막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빨간색 아이팟을 사촌 오빠가 물려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언니랑 같이 둘이 쓰고 싶어가지고 아웅다웅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건 한참 뒤에 아닌가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맞아요. 저도 아이리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네. 그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팟 생긴 게. 그래서 탐났던 기억이 있고요. 맞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폰이 한쪽만 들릴 때까지 사용했던 적이 있다. 있죠. 많죠. 그렇죠. 그때는 줄 이어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헤드셋 모양으로 된 이어폰 쓰신 분 계신가요? 헤드폰?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아. 귀에 거는 거 같은 거. 네. 그 당시에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돌아와서 맥스를 많이 끼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랬던 기억도 저희에게 모두 있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음악가가 있다. 있으세요?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저 빅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감됩니다. 네. 빅뱅 옛날에 안보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빅뱅이 제 대학 때 제일 유행했었고, 네. 그 중고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 제가 H.O.T 엄청 팬이었고, 네. 중고등학생 때 G.O.D 되게 팬이었어요. 근데 팬이었다라는 게 네.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뭐 굿즈 같은 거를 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네. 대부분 앨범을 샀죠. 앨범을? 네, 앨범을 많이 모았죠. 콘서트 같은 데는 안 가고.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은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빈둥님은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는데 나는. 그래요? 저 비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기한 거야 나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람이 약간 맛이 가요. 그런 노래에 취하고 막 네. 그들의 영상들에 취하고 그러면은 살짝 막탱이 가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언니가 신화를 좋아해서 네. 언니가 신화창조였거든요. 한번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누굴 좋아했습니까? 저희 언니는 김동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동완 씨.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막 언니 좋아하면 다 따라하고 싶으니까 좋아했었다가 저도 빅뱅. 누구요? 빅뱅의 그 당시에 대성을 좋아했었어요. 특이 취향이시네. 그러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성 좋아했다. G드래곤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G드래곤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인정 못 받잖아요. 그렇지,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대성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좋아해서 저는 콘서트도 가고 막 응원하는 그런 것도 굿즈도 사고 대박이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멤버들 중에 논란이 생기는 멤버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되게 안타까워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노래방에 관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다. 하나쯤은 있지. 많이 어떤 다녔죠. 추억? 어떤 추억 있으세요? 약간 노는 친구들 무리에 내가 그 무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히 내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갑자기 노는 친구들이 이렇게 합류? 온 거야.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약간 나만 남고 걔네가 이렇게 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왕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있어. 네. 그러면 노는 친구 한 대여섯 명이 와. 그러면 야, 우리도 그냥 가서 너네 하는 거에 껴서 불러도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 그러고 그러니까 돈은 안 내고 노래방을 쓰겠다. 셔틀이었네. 노래방 셔틀이었네. 근데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 네. 노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셋이 놀고 있었는데 걔네가 노는 분위기로 바뀌어. 그러면 내 친구들 하나둘씩 집에 가. 근데 나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거기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놀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탬버린 흔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겨. 네. 그래서 난감했던 슬픈 사연이네요. 난감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슬픈 기억이.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 노래방 안에서 다 어둡고 이러니까 노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사겨. 그러니까 한쪽에서 뽀뽀하고 있어? 쪽쪽거리고 있어. 어머머. 근데 나는 어린 내 입장에서는 순수했던 내 입장에서는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야. 난생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힐끗힐끗 보다가 야, 뭘 봐. 안 봤어. 안 봤어. 약간 이러고. 찌구리 장빈둥이. 갑자기 슬퍼지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왜 팬티에 집착하게 되는지. 갑자기. 유생님은요? 저는 친구 부모님이 노래방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 노래방 가서 놀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뮤지컬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네. 지킬앤 하이드 그 넘버를 딱 부르면 갑자기 어머니께서 야, 나 너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그러시면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옆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어머니는? 네. 장사가 좀 안 되는 죄송한데 장사가 좀 안 되는 곳이어가지고 저희 혼자 불러가지고 저희들만 부르니까 다 들리는 거였죠. 그런 기억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네. 노래 불러준 적이나? 전 불러준 적은 없고 들었던 적은 있어요. 뭐요? 기억나요? 기억도 노래? 안 나요. 고해, 무슨 고해? 노래였는지. 하여튼 그 엇비슷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난 그런 기억이 없네. 그래요? 네.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말 달리자 부르면서 막 맞아.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막 뛰고 막 그랬던 맞아. 기억도 나고. 그 맨 끝 노래로 1분 남았을 때 엄청 여러 곡 나오는 거 메들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시험 끝난 날 친구들이랑 막 몰려가지고 네. 노래방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노래방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짜 옛날식 노래방에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도 진짜 옛날식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소파에다가 네. 가운데 들어가면은 음료수 이렇게 몇 개 깔려있고 그랬던 어두컴컴한 노래방에 갔던 기억이 우리 어릴 있습니다. 때는 코인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가볍게 한 곡씩 부르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많죠. 요새도 있지 이런 거는. 자주 그러시는 편인가요? 아니 근데 음악을 들어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네. 눈물을 한번 흘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노래를 핑계 삼아서 울 때는 있죠. 무슨 노래를 울어요? 그냥 그럼 뭐 아무거나 뭐가 됐든. 보통 영상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노래가 그런 자극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렇게 감정을 올라오게 하는 힘들이 있죠. 맞아요. 옛날 네. 노래 들으면은 그러더라고요. 추억이 있는 노래들 같은 거. 네, 이렇게 음악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음악을 들으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 되게 많이 들어요. 단순한 보고서 작성할 때나 뭐 단순한 계획서 작성할 때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업무를 볼 때 늘 음악을 틀어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사 있는 음악? 네. 그게 돼요? 네, 이렇게 약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하는 편이고 이제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할 때는 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나 가사가 없는 음악을 틀기도 해요. 근데 머리를 안 쓰고 보고서랑 계획서를 쓰는데 뭐라고 안 하나? 이게 반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나 계획서도 네. 이제 좀 창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늘 쓰는 보고서와 계획서는 머리를 그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노동요 싶고요. 같은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동할 때 전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요. 특히 걸을 때. 네. 걸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편이고 요새는 운전할 때도 노래를 항상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는 거의 안 듣죠. 그래요? 특히나 나이가 들고 나서는 더 그랬고 보통은 영상을 소리로만 듣거나 네. 팟캐스트를 듣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빈 시간에 음악을 듣는데 보통은 앞에 것만 듣기에도 되게 벅차서 시간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음악을 자주 찾지는 않은데 가끔 팟캐스트나 아니면 영상의 오디오들이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 음악을 듣죠. 그럴 때만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럼 거의 안 즐기시네요, 요새는? 보통은 그렇죠. 그렇구나. 유생님은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 많이 들었고, 네. 대학생 때도 뭐 시험 기간 이럴 때 들었고. 아, 그 공부하면서? 네. 그럼 쓴트님은 좀 비슷하네? 그게 되나, 근데? 저는 음악을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됐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틀어놓고 음악에 집중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네,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네. 신기하다.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게 공부할 때는 못 들어요. 특히 가사 있는 음악을. 저도 뭐 그러니까. 전 잘 됐습니다. 오. 네. 논문 쓸 때도 예전에 학위하느라 논문 쓸 때도 노래 들으면서 했었어요. 근데 안 들으면 안 써져요? 더? 능률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신기하다. 뭐 허전해. 귀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허전해가지고. 지금 능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치를? 그럴 수도 있고. 그 음악이 좀 음악 나와야 때문에? 되는데. 아니 내 말은 음악을 들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음악을 음악을 들었을 때가 훨씬 더. 네, 귀가 그냥 오픈돼 있으면은 전 좀 집중이 안 돼요. 아, 그래? 근데 뭐 가사가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아요. 유생님 평소에 멀티태스킹이 잘 되시는 편이에요?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청각이 자꾸 이제 노는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랄까. 전 잘 때도 그래서 시사 방송 틀어놓고 자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사 방송을 틀고는 공부는 안 돼요? 네, 그건 정보를 그건 안 들어야 돼요? 되니까. 그렇구나. 근데 요새는 실제로 이동할 때 좀 듣고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했을 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때 혼자 타고 가면은 시사 방송 들었는데 여럿이 타고 가면은 음악을 틀고.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겠다. 그럴 땐 음악만 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늘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 게 네. 광고에도 음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OST나 영화를 봐도 효과음이나 뭐 OST 이런 것들은 늘 따라오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음악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악 중에서 요새는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예전에 들었던 음악 중에서라도 어떤 특별한 기억이나 추억이 담긴 음악이 있는지 네.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류의 음악이었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쯤은 꼭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질문이 저는 유랑님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유랑님이 음악을 되게 안 즐기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질문인데 그의 답변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인둥님과 유생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웬만하면 없는데 네. 음악에 관련된 추억이 네. 제가 군대를 9월에 갔어요.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2년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가서 2년 뒤 9월에 제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들어갈 때 윤종신의 9월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윤종신이 한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발매를 해가지고 9월에 관련된 곡이거든요. 네. 그거를 들으면서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2년이 언제 오나 2년 뒤 2014년 9월이 언제 오나 이런 감정으로 들었는데 막상 2014년 9월에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 9월이 올 때만을 기다렸는데 네. 막상 오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 이게 아마 전역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역하는 날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시원섭섭한 분위기. 네. 기분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래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분명히 기쁠 것 같아서 2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아침에 되게 기분이 허전해요. 그래요? 나 혼자 그 공간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센치해진 기억이 나요. 시작과 끝을 함께한 노래네요. 그래서 요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도 결국엔 찾아오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서 네. 9월만 되면 듣습니다. 이제 곧 9월 아닙니까? 응? 한참 남았는데. 한 3달 뒤면 9월인데 네. 이제 또 들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약간 더움과 선선함 사이의 계절에 딱 들으면 좋은 노래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그 월간 윤종신 통해서 네. 그 버전은 사실 조금 별로고 아, 그래요? 누가 불렀어요? 그냥 본인이 아, 한 번 더. 근데 원곡의 그 리듬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시라. 9월에. 들어보겠습니다. 9월 1일에 듣고 9월 30일에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있어요? 두 분? 저는 대학 다닐 때 네. 빅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음. 근데 빅뱅의 하루하루 그 앨범에 네. 착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뭔지 몰라.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보사노바풍의 되게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네. 멜로디도 아름답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좋아했던 친구랑 같이 네. 웬피스를 들으면서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이 노래를. 네.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한쪽씩 이어폰 나눠서 헐, 들으면서 미친. 어디에서? 학교 셔틀버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같이 들으면서 아, 너무 뭐래요? 그 친구가 어떤 특정 가사 부분에서 막 소름 돋아하면서 제 팔을 어머. 이렇게 꽉 쥐었던 팔을? 옷소매 있잖아요. 거기를 네. 꽉 쥐면서 소름 돋는다 그러면서 왜 이랬던 무슨 가사인데? 카페인, 알코올 조금만 줄여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그냥 되게 뭐 감성이 있어. 그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네. 그래서 네. 그런데도 소름이 돋아? 아이, 좋으니까 그렇죠. 카페인, 알코올 좀만 줄여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가사인 그 표정 기억나죠? 예, 나죠. 근데 그런 표정이 안 잊혀질 것 같아. 안 잊혀지죠. 그때 그래서 제 옷소매를 꽉 쥐던 그 촉감도 기억나고. 어머. 너무 좋은 기억이다. 그래. 그런 기억들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분이랑은? 그분은 이제 잘 살고 계십니다. 에피소드가 거기서 끝납니까? 뒤에 뭐 없어요? 아이 엄마가 되셔서 잘 살고 계십니다. 결혼하셔서 네, 잘 살고 계십니다. 아니, 그때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잘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몽글몽글하다. 그래, 대학교 때 이런 게 있어. 맞아요. 순트님 있어요? 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런 노래와 관련된 있죠. 사랑과 관련된. 있죠. 그래? 네, 저는 대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가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빈진호 씨의 랩을 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안 그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더 빠져가지고 그때 한창 사랑 아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트님도 그러고 끝났어요? 뭐 진전 근데 없었어요? 저는 그분도 여지를 주셨어요, 막 저한테. 그래서 막 맨날 밥 사주시고 그분이 스쿠터를 모셨거든요. 네. 근데 저를 뒤에 태우고 막 강 보러 가고. 그거는 여지 정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플러팅인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 플러팅 나쁜 사람이었네. 하지만 사랑에 꼴이 나진 못했다.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은? 네. 나빴다. 어장 속 물고기였네. 하지만 좋은 기억이에요. 그래요? 네.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좀 어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네요. 빈누님 없어요? 몽글몽글하네. 사랑에 관련된 추억? 모르겠네. 저는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약간 과에서 퀸카 같은 애가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진아의 블랙 앤 화이트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거 몰라? 너와 나 블랙 앤 화이트 너와 나 알겠다. 블랙 앤 화이트 오 약간 이게 있어. 잘 부르네. 근데 그거 있잖아. 아까 그 노래방 쭈구리처럼 나는 그때도 쭈구리였기 때문에 구석에서 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 노래를 걔가 부르는 게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구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친구를 좋아할 만큼의 저는 마음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포지션이 아니었구나. 네. 저는 그냥 노래방 B n분의 1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억이 나고 그 2학년 때 네. 이제 선배가 됐을 때 건축학개론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찾아올까?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났지만 그래도 고민은 했다. 너무 슬픈데요? 과거 기억은 슬픈 기억밖에 없어. 네. 네, 사랑에 관한 기억이 아니어도 저는 또 하나의 기억의 노래가 있는데 김동률 씨의 출발이라는 노래예요. 출발 알지. 네,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면 엄마랑 겨울에 여수랑 순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엄마가 막 운전을 하시고
이제 노래 좀 틀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고요한 겨울의 거리를 차로 운전하면서 그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엄마랑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햇살이 쫙 비치면서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당시에도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지워지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엄마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들었던 그 노래 진짜 좋았지. 그리고 그때 우리 같이 여행했을 때 진짜 좋았지 하면서 그 후에도 되게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그 기억이 그 노래 덕분에 더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또 있습니다. 망치지 마세요. 그만. 노래 욕심을 부려 오늘 때. 내가 이 노래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에서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매번 넣으라는 거야. 출발을. 그러니까 멜로디도 좋고 의미도 좋잖아요. 네. 월초마다 영상 만들 때마다 무조건 김동률의 출발 넣으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음악은 기억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음악을 들을 때 가사랑 멜로디 중에 뭘 더 비중 있게 들으세요? 멜로디. 저도 멜로디. 진짜요? 네. 가사보다? 멜로디를 먼저 좋아하게 된 다음에 가사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고 가사가 좀 안 좋아도 뭐 들을만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가 좋아서 멜로디를 다시 듣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힙합의 랩으로 이루어진 곡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도 멜로디가 있잖아요. 아, 그 멜로디를 좋아서 보통 듣는. 비트가 좋으면은 조금 더 가사를 되새기게 되고. 그렇구나. 선생님은 반대예요? 저는 랩으로 된 노래도 멜로디가 없으면 좀 듣기 거북해요. 어느 정도 멜로디가 좀 있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같은 거는 좀 못 듣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오래 듣는 곡은 가사가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저는 그 가사가 좀 별로면 네. 잘 안 듣게 맞아, 듣는 좀 것 같아요. 별로인 가사? 뭐 예를 들면 유치하거나 유치하거나 막 힙합 랩에도 막 너무 돈자랑을 하거나 너무 자기 과시를 하거나 네. 하면은 리듬이 너무 좋고 멜로디가 좋아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요소가 한 5가지 정도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리듬, 멜로디, 화성, 가사, 사운드인데요. 멜로디는 보컬이 부르는 그 음의 진행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따라 부르는 흐름을 멜로디라고 하고, 리듬은 박자, 음악의 패턴, 흔히 BPM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코드와 코드 진행을 말하는데요. 이건 음악에서 악기나 아니면 목소리로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사운드는 음고, 음량, 음색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이 음악 요소의 비중은 장르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K-팝에서 중시하는 요소가 있고 클래식에서 중시하는 요소가 있고 이렇게 음악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 장르나 그게 없다면 관심 가는 음악 장르가 좀 어렵다면 좋아하는 음악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르를 즐겨 들으시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저는 장르를 이렇게 구분 지을 정도로 음악에 매료된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들으면 듣는 거고 네. 뭐 안 듣는 장르는 또 딱히 없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끌리는 음악을 듣다 보니 네. 이런 장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대부분은 없어요? 이제 모던 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디 밴드의 부드러운 노래들을 좀 즐겨 들었죠. 네. 뭐 예를 들면 델리 스파이스나 브로콜리 너마저나 언니네 이발관. 한창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맞아요. 그분들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특히나 저는 어릴 때 라디오, 새벽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뭐 신해철 씨 거 듣고 네. 당시에 남궁현 씨 것도 있고 누군지 모르죠. 알아요. 그 머리 그렇죠. 드러머. 그분 거 있고 그다음에 새벽 한 2-3시쯤 가면 그 각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이 보통 맞아요. 새벽 방송을 하세요. 여성 아나운서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방송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시끄러운 음악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모던 락 같은 것들을 많이 송출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음악을 많이 듣게 됐죠.
좋아했던 음악가 있어요? 뭐 아까 좋아하는? 말했던 음악가들 다 많이 좋아했고 특이한 거는 그거 아십니까? 언니네 이발관 네. 그분들 음악 들어보셨어요? 유생님도? 네. 그 정석원 씨? 정석원 씨는 옛날 백지영의 공일오비? 남편이고 그분 배우 아니에요? 정석원? 네, 그렇죠. 그분 015B의 그분 아닌가? 언니네 이발관 이상순 씨가 언니네 이발관은 이발관인가? 이석원 씨입니다. 이석원. 이석원 씨. 정석원 씨는 그 백지영 씨 남편 배우분이고 네. 이석원 씨라고 보컬이 계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밴드 1화 몰라요? 몰라요. 그 언니네 이발관이 원래 없던 밴드인데 그 이석원 씨가 한 9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한 악플러였어. 그 커뮤니티에서 네. 뭐 당시에 뭐였다 하이텔인가 뭐 이런 데일 거예요. 그런 데서 밴드 이야기를 하는 공간에 엄청 유명한 악플러였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뭔데 약간 그렇게 악플을 짓거리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 수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뱉은 거야. 그냥? 심지어 음악도 할 줄 모르던 시기에.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밴드가 탄생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일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계속 비평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심지어 라디오까지 나가게 돼. 네. 라디오에서 앨범 한 장 없는데 그냥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의 보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지. 진짜?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와. 일이 되게 커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집을 한 거죠. 연주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네. 근데 웃긴 거는 이 연주자들도 연주를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밴드가 이상하게 형성이 돼.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자기들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첫 앨범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밴드인데 명반들을 많이 내고 네. 특히나 이석원 씨는 그 수필가로도 유명한데 맞아요. 보통의 존재라는 네. 산문집을 내시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산문집을 냈는데 책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읽는데 이것도 특이한 게 이분이 책을 평소에 한 권도 안 읽는데 근데 글을 잘 써.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한 분이셔. 재능충이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럽다. 좀 흥미로워가지고 오히려 음악도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언니네 이발관 기억에 남죠.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이기도 할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네. 처음 들어봅니까? 네. 유생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모던 락 인디밴드의 노래 중에서 거의 1순위로 꼽는. 그 정도면 들어봤을 것 같다. 흥얼거려 주세요. 따라라라라라. 알겠다. 저걸 듣고 알아요? 알겠어요. 따다다다. 두두두두. 할 때 이런 노래가 네.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앞부분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인디 쪽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유생님은요? 저는 뭐 장르 불문하고 다 잘 들어요. 네. 잘 듣는데 저는 좀 아티스트 따라가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기면은 그 분의 음악을 쫙 들어보고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저는 좀 대중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 케이팝 좋아하고. 맞아. 네. 아이돌 노래 잘 아시잖아요. 요새는 보이밴드들, 보이그룹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또 아이브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진짜요? 무슨 바뀌었어? 아이브? 아이브가 최근에 뭘 냈나요? 헤야라는 노래랑 뭐 아센디오 이런 노래. 네. 처음 들어보는데 잘 안 됐나? 엄청 잘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해야. 그리고 뉴진스 노래 하우스윗이나 버블검 이런 노래 되게 좋고. 뉴진스 잘 되고 있어요?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바이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중적인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생님은 우리들에 비해서는. 네, 좀 그런 노래. 근데 최근에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는 라우브. 라우브? 라우브 좋죠. 옛날에 누가 얘기했나?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파리스 인 더 레인이라는 노래도 네. 좋아하고 I'm so tired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그 말고도 이제 유튜브에서 잘 보이는 그런 가수들이 있거든요. 네. 뭐 네. 뉴홉 클럽이라든지 더 뱀프스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트로이 시반 이런 가수들. 네. 외국 다 처음 들어봐. 그래요? 가수. 난 팝은 전혀 몰라요. 아니면 벤슨 분 이런 분들. 벤슨 분? 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요새 유튜브에 노래 막 모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취향에 맞는 분 거 클릭하면은 그 1시간, 2시간 되는 그 음악들이 내 취향인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신곡을 안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유생님이 말했던 아이돌
노래들은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왜 들어요? 흘러나와서? 아니,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릴스 올리다 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 팝의 경향이나 아니면 트렌디한 사람들의 노래나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꺼려지거나 아니면 굳이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지 않는 그때가 좀 나이 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생님은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아까 그 말했던 빅뱅?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 네. 그래도 자우림이 아닌가. 네. 갑자기 자우림? 자우림은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김유나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베스트. Going Home. Going Home. 너무 저번에 유랑님이 말했잖아요. 네. 들어봤거든요. 최근에 들어봤어. 계속 안 듣다가 좋던데. 그쵸. 네, 저게 되게 좋아요. 얼마 전에 라스에 나와서 Going Home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하세요? 그럼 기억 안 나. 제가 논문 쓸 때 이 Going Home을 들으면서 빨리 쓰고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행 가면 들어요. Going Home? 여행 가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센치해져. 여행 가서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뭔가 타고 가고 있어 항상. 그래서 거기서 Going Home 딱 들으면은 뭔가 센치해지고 그런 기분. 근데 자우림의 음악과 김유나 씨의 음악이 달라요? 조금 다른데 네, 약간. 김유나 씨의 음악이 조금 더 딥한 느낌? 맞아. 그렇구나. 네. 승트님은 누구예요? 저는 좋아하는 장르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락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의 취향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블루스예요. 블루스? 네. 근데 흔히 재즈? 블루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병헌밖에 안 떠오르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네. 그 그 정도로 블루스 하면 떠오르는 음악은 없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딱 떠오르는 음악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 블루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플라이 투 더 문 이런 건가? 그건 재즈에 재즈. 좀 더 그래요? 가깝죠. 네. 블루스 그래서 스케일이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케일이 뭐야? 음계. 블루스를 이루는 음계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블루스라는 노래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스는 어디에서 블루스라는 이름이 붙었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조지 콜먼이라는 옛날 작가의 책 중에 블루 데빌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우울과 슬픔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게 우울을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데빌스라는 그 이름과 합쳐져가지고 우울과 슬픔을 다룬 책인데 그게 줄여져서 블루스가 됐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아프리카 문화 중에 장례를 치를 때 푸른색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블루스라는 그 이름이 따와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블루스라는 음악의 성향이 조금은 다크하고 조금 우울할 수 있고 조금 슬픔이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노래의 탄생이 아프리카계의 흑인들 사이에서 노동요로 불렸던 음악이 블루스가 됐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블루스라는 음악은 19세기 말에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노동을 하기 위해 끌려온 흑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노동요적인 요소 그리고 미국의 포크 음악적인 요소가 합쳐져가지고 흔히 말하면 미국의 약간 한의 정서가 좀 묻어있다. 흑인들의 슬픈 한의 정서가 묻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흑인 노동요는 여러 음악의 베이스가 되는데요. 저희 흔히 알고 있는 재즈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힙합의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스도 흑인 노동요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루스라는 음악의 특징을 좀 얘기해보면 12마디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 변주하면서 무한한 스타일을 창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2마디의 형식이 계속 반복되지만 지루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바꾸기도 하면서 변주되면서 음악이 연주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생님께서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어렵기도 한 개념이지만 이거는 장음계에서
3도음과 7도음을 반음 낮춰서 연주하는 것이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C장조를 얘기로 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그럼 미음과 C음이 플랫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흔히 플랫되면 그게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조도 모르고 플랫도 난 몰라. 플랫되면 네. 느낌을 설명드려볼게요. 조금 그쵸. 네. 슬픈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레미가 아니라 미 약간 오늘 개인기 많이 하시네요. C가 아니라 시 약간 이런 조금 이거를 이해하실까요? 네. 우울한 느낌? 어. 조금 이제 슬픈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우울하고 약간은 슬픈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악기나 목소리로 변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감이 살아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블루스 음악입니다. 그래, 그 곡들을 들어야지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 더 말씀드리고 네. 곡을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의 특징은 선창과 재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 음악에서도 부르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블루스 음악에서도 한 사람이 먼저 악기를 연주해요. 그럼 그 악기에 답하듯이 다른 악기가 나오는 식으로 연주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사도 그러기도 해요. 자두의 김밥 같은 거요? 김밥이 어떻죠? 대화가 필요한가? 대화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김밥을 잘 말아주잖아요. 그냥. 대화가 필요해. 네. 그것처럼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그게 악기로 말을 걸 수도 있고 가사로 걸 수도 있겠죠. 말을 걸면 그 다음 사람이 다음 악기가 그거에 응답하듯이 연주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 블루스 음악은 여러 음악에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즈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락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R&B라고 하죠. 네. 그리고 포크 블루스 이런 식으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아까 노래를 예로 말씀드려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한국 해도 가수 없어? 빈님이 한국 가수. 한국 가수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제가 김조한 좋아하는 같은 사람. 해외 가수 한 명, 그리고 한국 가수 한 명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 해외 가수는 바로 비비킹입니다. 비비킹?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비비킹? 이미 돌아가신 흑인 아티스트이시고요. 비비킹의 비비 있잖아요. 네. 이게 블루스 보이의 줄임입니다. 블루스 이분은 보이 킹이에요. 맞아요. 단순하시네. 장명이.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블루스 하면 비비킹이 거의 대명사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밀당을 정말 잘하세요. 기타를 정말 잘 치시거든요. 근데 기타를 통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비브라토, 그 막 떨림음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목소리로도 내시고 기타로도 내시면서 블루스의 신이다, 킹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1951년에서 1985년 사이에 빌보드 차트에 히트 차트 곡이 있잖아요. 네. 그 차트에 75곡을 올리실 정도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블루스 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도 할 것이 블루스의 시작이 노동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가스펠 가수를 꿈꾸다가 교회에서 가스펠 가수를 꿈꾸다가 농장 일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음악을 계속 하시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하나 추천을 그냥 바로 드릴게요. 네. 에릭 클랩튼 아시죠? 네. 기타 연주하시는 에릭 클랩튼이랑 같이 하신 앨범이 있어요. 근데 그 앨범이 참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The Thrill is Gone이라는 네? Thrill is Gone. Thrill is Gone? 스릴이 사라졌다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앨범이 아니라 노래예요? 그 앨범 속에 들어간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변주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버전마다 다릅니다, 음악이. 네. 그래서 네,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딱 들으면 재즈와의 차이가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래? 재즈보다 조금 더 재즈는 좀 더 우아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물론 그러지 않은 곡들도 많지만 이 노래는 좀 더 박력 넘치고 리듬이 조금 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주의 비브라토와 밀당이 네. 장난이 아닙니다. 꼭 들어보세요. 네. 네. 한국 사람. 한국 가수 선우정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최백호 씨입니다. 아, 최백호 씨. 네, 최백호 낭만에 아저씨. 대하여. 맞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아저씨는 한국적 블루스의 취향 저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비킹의 음악이랑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최백호 아저씨의 음악을 보통은 포크 블루스라고 네.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의 노래 중에서도 좋은 것을 그냥 바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최백호 아저씨의 노래 중에서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아닙니다. 그 시장 가면 아니야.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거든요. 불러보세요. 부산에 가면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비싼데? 아니야. 부산에 아니야. 가면. 그리고 최백호 아저씨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하시죠. 아이유랑 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아. 노래를 많이 하셨고 최근 나온 앨범은 지코 씨, 조지, 타이거 JK 이런 유명한 젊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원로 가수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과 협업을 했을 때 그냥 젊은 스타일을 좀 따라하려고 하셨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드는 곡들도 많은데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추천곡. 추천곡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나온 앨범이 찰나라는 앨범이에요. 그 찰나라는 앨범 중에 조지 씨와 함께한 개화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블루스적인 요소가 들어간 곡이라기보다는 요즘 스타일과 최백호 아저씨가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그 측면에서 좋은 음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조지 씨가 되게 힙한 사람 아닌가? 맞아요. 머리 되게 힙하신 기신 분. 분 아니에요? 아닌가? 머리 다른 기신 분인가? 머리는 모르겠는데 얼굴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렛츠고 피크닉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렛츠고 피크닉.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앨범 속에 또 정승환 씨랑 함께한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아니 근데 정말 좋아요. 좋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 이게 사실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지 딱 좋은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걸려 있어가지고 불러주세요.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 노래는 몰라? 차마 못 따라 부르겠어요. 들어봐야 돼. 네, 들어보시고 네. 정승환 씨도 전 이 노래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백호 아저씨의 찰나라는 앨범을 쭉 들어보시는 걸 권하고요. 왜 또 그렇게 권하냐면 하나가 책 같아요. 한 앨범이 책 네. 같아서 처음 시작 노래가 지코 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맨 끝에는 최백호 아저씨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이루고 있고 찰나라는 앨범을 소개하실 때 나이가 들고 보니 지금 지나온 그 찰나의 순간들이 추억 속에 묻혔지만 그게 되게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나를 잊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마음에 와닿는, 노래만 들어도 와닿는 앨범이어서 강력 추천드려 봅니다. 네. 대한민국 3대 코 아닙니까? 뭐야? 지코, 개코, 최백호. 이거 5분 전에 생각하신 거 지금 하는 거 아니, 아니야?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 이거? 그래? 그래요? 지코, 개코, 최백코? 네. 최백코 씨는 처음 들어보는데 대한민국 3대 코. 보통 여기에 지석진 들어가지 않나? 왕코? 최백코 씨가 깜짝 놀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앨범은 블루스적인 측면보다는 그러지 않은 이제 콜라보적인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블루스적인 그 취향의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백호 아저씨 예전 음악들을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교환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고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띠게 이야기를 해서 또 제 취향을 너무 제 취향만 너무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소개해 주세요. 요새? 아직도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아, 그래, 요새. 네. 아, 저 요새 페퍼톤스 노래 많이 듣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힘이 나요. 어떤 노래 들어요? 그 레디 겟셋 그게. 레디 앤 겟셋고 그것도 많이 듣긴 하는데 귤. 귤은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아침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제주소년? 맞아요. 그거 리메이크한 거. 아, 그래? 그래요? 아, 그런 노래도 있어? 네. 패스하길 잘한 것 같은데, 그 노래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뉴찬스라는 노래가 들어본 있습니다. 것 같아요. 뉴찬스. 막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땅땅 따다다다당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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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이걸 아침에 들으면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나.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힘이 나는 노래를 모닝콜로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노래를 모닝콜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짜증나는 순간에도 그냥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씻으러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라서 출근하기 직전에 들으면 아주 좋다. 이 노래. 그 멜로디가 힘을 주나요? 네. 멜로디도 좋고 네. 가사의 내용도 잘 들어보면 시작할 때 이 노래를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가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페퍼톤스 노래가 요새 힘을 많이 줍니다. 저한테. 유생님은요? 전 요즘 많이 듣는 거는 최유리 씨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네. 숲.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 잘한다. 그분의 좀 놀리지 마세요. 그분의 약간 뭐라 그럴까 목소리가 되게 진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약간 너무 무겁지도 않고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잘 지내자 우리라는 노래거든요. 짙은 노래. 원래 그걸 최유리 씨가 또 불렀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노래도 요새 많이 듣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노래를 요새 찾아 듣는 것 같아요. 각자의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요. 센트님 뭐 들어요 요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백호 아저씨의 노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최유리 가수분 네. 노래 많이 듣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많이 듣는 노래 중에 나의 아저씨 OST 중에 재휘 씨가 부른 디어문이라는 디어문? 다르게? 네. 노래가 있는데 밤에 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혼자 걸으면서 들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달을 멜로디 보면서 몰라요. 불러주세요. 디어문 이런 노래가 있어요. 디어문. 그래? 디어문. 들어본 것 같아.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디어문. 딴딴. 가사가 기억이 딴딴딴딴. 뭐하는 거야? 그 백설공주 이거 아닐까? 하이호. 이 노래를 아이유 씨도 커버하시고 네. 맞아. 민서라는 가수도 민서. 가수분도 민서 알죠? 커버를 골든에 하셨어요.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버전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도 가끔 이런 노래를 듣고 있고요. 저 요새 그분들 것도 많이 들어요. 데이식스. 데이식스. 네. 갑자기 유명해졌던데? 갑자기 왜 그러지? 떠가지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됐잖아요, 그분들도. 오래됐죠. 네. 노래가 좋아서 뜨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그 노래로 예뻤어란 노래가 빵 떴어. 그것도 있고 맞아. 역주행을 했고 네. 최근에 앨범 나온 거 웰컴 투 더 쇼라는 노래도 좋고. 웰컴 투 더 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Love Me or Leave Me. Love Me or Leave Me. 네. 날 사랑할 거 아니면 떠나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분들이 보컬이 여러 명인 거죠? 다 보컬. 드러머 빼고 보컬이에요. 다. 와. 그래요? 네. JYP잖아. 맞아요. JYP에서 거의 이제 스스로 성장해서 스스로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죠. 데이식스. 뭐 최근에 엄청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던데. 그게 뭐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하나가 있었는데. 뭐지? 예뻤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저는 그분 데뷔곡인가? Congratulations. 맞아요. 라는 좋아요. 노래가 나왔을 때 네. 이런 밴드가 있어? 불러주시죠. 이렇게 시작해요. Congratulations. 맞아요. 네, 그 노래 좋아요. 모르겠다. 너 참 대단해. 이건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더라? 뭐 이렇게 나를 떠난 사람한테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네. 얘네는 뜨겠다 맞아. 했는데 10년이나 걸렸어. 그렇구나. 뜨는데. 그 영케이 씨가 작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 건물 사이의 빈 장미, 하이키, 아, 네, 그 네. 노래도 작사하셨어요. 오. 네, 작사로도 유명하십니다. 콘서트 가보셨어요? 이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요새 진짜 팬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데이식스. 데이식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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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귀여운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의 아저씨 OST였는데 OST 중에서도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보면서 꽂혔던 OST가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가 있으신가요? OST. 저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듣는 OST가 있는데 네. 영화 OST인데 그 앨범을 전체를 들어요. 네. 하나는 컨택트, 그러니까 어라이벌 OST고 다른 하나는 퍼스트맨 OST거든요. 네. 그 두 개가 약간 느낌이 비슷해. 뭐 하나는 외계인이 오는 거고 하나는 우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거를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 그러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서 내가 하는 고민은 되게 하찮은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OST라서 네. 한 전체 들으면 40분에서 50분 정도 되거든요. 각 두 앨범이.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을 할 때 좀 틀어놓거나 아니면 자기 직전에 틀어놓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틀어놓는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루틴이. 특히나 컨택트는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고 네. 퍼스트맨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OST가 좋아가지고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 케이스라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컨택트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OST를 그렇게 따로 들어본 적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좀 슬퍼 들으면. 그래요? 오. 그 여자 주인공의 마지막? 사고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음악이라서 네. 들어보시면 마음이 아주 센치해질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생님은요? 저는 디즈니 OST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라푼젤에 나왔던 네. I See the Light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죠, 뭐지? 그거? 불러주세요. And the last time see the light 다다다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내가 모르는 노래인가? 그 풍등이 쫙 올라가면서 그때 나오는 노래? 네, 그 배를 타고 둘이 같이 부르는 노래. I See the Light? 네, I See the Light. 네. 가끔씩 그 디즈니 앨범 쫙 넣어가지고 듣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 있잖아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맨디 무어 나왔던 맨디 무어가 부른 Only Hope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맞아요. 들으시면 알 거예요. 뭔데? 김연아 선수가 맞아. 네, 갈라쇼에서 썼던 노래입니다. Only Hope. 순트님. 저는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네. 썸머라는 썸머. 노래가 뭐죠? 그 메인 그 멜로디가 뭐지? 따라라라라라 따라다다다다다다 보로도도도도도 그 노래 좋아하고 최근에 그 영화 뭐죠? 애니메이션? 그 너의 이름은? 불 나오는 거. 엘리멘탈. 네. 거기서 라우브의 라우브 노래. 네. 거기에 라우브 제목이 노래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뭐지? 무슨 쇼인가 저 무슨 쇼인데? 쇼 끝은 없는 거야. 근데 그 노래도 좋아요. 네. 근데 저도 디즈니 OST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또 지브리 OST도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지브리 OST도 많이 들어요. 좋아하죠. 맞아요. 사이시조의 음악이 네. 좋죠. 맞습니다. 요새 그거 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맞아요. 오케스트라로 해서 공연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없어요? 그 영화 음악 잘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한스 짐머? 한스 짐머. 네. 그분의 노래는 따로 듣기보다 영화랑 진짜 같이 들었을 때 어우러지는 게 있어서 저는 그분이 그 영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들을 때도 좋지만 그분의 음악도 영화를 보면서 같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터스텔라 OST 들으면 눈물 버튼이거든요. 그래요? 네. 퍼스트 스텝? 그럼 기분이 이상해져. 그리고 기분이 맞아. 이상해지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딸하고 영상통화하는 장면. 그래서 약간 답은 못하니까 딸이 이제 늙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남겨둔 메시지를 볼 때 울음, 눈물 짓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내 눈물 버튼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수도꼭지가 아주 줄줄 흘러. 가지고 울고 싶을 때 들으면 되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음악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아쉽다 근데. 왜요? 음악을 같이 틀고 싶은데 맞아, 그게 안 맞아. 되니까 맞아. 좀 미리 이거를 좀 준비를 할 걸 그랬어. 뭐를요? 어떤? 멜로디를 각자 노래를? 학습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약간 인지하실 수 있게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그 노래들을 한번 다시 듣고 또 에피소드를 들으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네. 이 유랑님이 왔어야지 완벽해지는데.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평소에 음악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잠에 깊게 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음악 얘기를 뭐 각 잡고 한 거는 처음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눴죠? 이거를 그 재즈 얘기할 때 본토비블로 할 때 잠깐 나누고 잠깐 그때도 음악 얘기보다는 맞아요. 영화 얘기를 많이 영화 했죠. 얘기를 많이 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콘텐츠 추천할 때 빼고는 처음이니까 네.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어지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유생님 어떠셨나요? 저는 그 센터님의 그 블루스 장르에 대한 사랑을 10분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리고 또 서로의 음악 취향이 이렇게 다르구나. 또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센터님. 네. 끝으로 딱 한 곡만 추천을 더 해볼까요? 좋아요. 각자. 지금 이 방송 끄시고 바로 들어보셔라. 바로 들어보면 좋을 거. 한 한번 좀 곡만. 고민을 해보자. 얘기 안 나온 것들 중에 한번 해볼까요? 안 나온 것 중에 네. 좋아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구화 숫자들이라는 밴드 아세요? 네. 유생 몰라요? 네. 순트님 좋아하세요? 저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뭐야? 요새는 안 들어요. 요새는 안 듣고 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네. 그분들의 음악을 들을 때는 가사를 무조건 같이 들어야 돼. 가사가 진짜 너무나 평화롭고 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과하지가 않아. 담백하게 표현해. 아주 그런 노래 중에 정수가 높은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 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엽서 위에 새겨진 예쁜 그림 같은 그럴듯한 그 하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초연인 내 얘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클라이막스 이제 네.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들어본 거 가사가 되게 익숙한데.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들으면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밤에 듣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눕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높은 마음이라는 곡을 들으면 좋지 네.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본인들 노래 찾느라고 제 얘기 안 듣고 있는 거 다 알지만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은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거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거 뭔지 말해봐요. 저는 네. 허클베리 핀이라는 네. 아티스트의 들어보셨나요? 허클베리 핀? 허클베리 피와 다른 사람인가요? 허클베리 피도 있나요? 그 사람은 래퍼 같은데? 그래요? 허클베리 피는 래퍼고 순트님이 말하는 사람들은 밴드죠? 네. 허클베리 핀이라는 아티스트의 금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금성? 네. 이것도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구는 금성처럼 타고 있어.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유성처럼 날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되는 걸까? 도시에 더 높은 곳 올라간다면 너는 안전할 거라 믿으며 지금 타고 있어. 뭐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도 좋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울기를 뭐가 노래가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던 락 장르인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추천한 노래인데 잘 모릅니까? 네. 금성. 네. 허클베리 핀의 금성. 허클베리 핀의 금성. 네. 유생님은요? 저는 대학 시절에 또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네. 자우림의 샤이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좋아. 이게 뭐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야. 그래요? 네.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로 많이 위로를 받았던 노래였거든요. 잠깐 읽어드리면 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네, 많이 위로받았던 노래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간에 멜로디가 따 목마른 가슴이 맞아. 태양은 타오르네. 날아갈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참 좋았는데 왜? 어쨌든 간에 자우림의 샤이닝, 네. 그다음 허클베리핀의 금성. 금성, 구하숫자들의 높은 마음, 네. 이 세 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끝나고 바로. 맞아. 네. 끝나고 바로 각자의 어플을 키셔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랑님의 추천곡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네. 그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끝이죠 오늘? 네. 네, 순트님의 취합편 2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취합편의 3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